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초등 고학년 제너럴 인큐레이터 연수 시간입니다. 이렇게 연령별 연수 시간은 그 해당 연령이 어떤 발달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의 프로파일을 어디에 중점을 둬서 해석하고 상담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 상담을 한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해당 연령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탁탁 쥐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연수 시간이 굉장히 컴팩트하고 짧게 이루어지는데, 이때 그것을 들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연령을 상담할 때 늘 그걸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정보를 좀 더 추가하고 전문성과 노하우를 더하게 되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상담도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오늘의 강사님도 여러분들의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외부에서 강연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융합영재교육 전공 선생님이었지만 지금은 전문 강사로서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박창민 강사님이 지금 이제 초등 고학년에 대해서 연수를 진행할 때, 아, 나도 그런 전문적인 역량을 한번 이 시간에 체득해 봐야겠다. 이런 도전적인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큰 박수로 박창민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융합영재 전공 선생님들이실까요? 네, 조금 이따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이제 지금부터, 저학년 이어서 고학년 초등,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지금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또는 부모님이실 수도 있고, 뭐 연구자거나 교육기관을 운영하시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실 텐데요.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융합영재를 전공을 했고 지금은 어, 일반대학원의 메타버스 문화 콘텐츠 학과 문화치유 전공 박사를 수료를 하고 지금 이제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박창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얼굴을 직접 뵌 것은 오늘 다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또 만나 뵐 일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0시 15분까지 고학년 특징 이해랑 프로파일을 같이 사례와 함께 어,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 한 5분 정도는 질의응답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제 우리 식사들은 다 하셨나요? 못 하셨으면 그냥 간단히 드시면서 하시고 또 이제 남은 시간 오늘 밤을 불태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제가 아직 선생님들을 전혀 지금 처음 배워서 여기 혹시 초등 고학년 학부모 계실까요? 네, 우리 지금 여기 채팅창에 우리 구지혜 선생님은 우리 별로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채팅창 안 하시고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우리 구지혜 선생님은 아이가 고학년일까요? 저학년일까요? 아니면 4학년이에요. 4학년이요. 네, 이제 고학년 막 시작되는 학년이군요. 자,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은 구지혜 선생님만 있으신 걸까요? 그럼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실까요? 애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학생을 지도하시는 선생님은 2라고 남겨줘 보세요. 주로 고학년을 담당하실까요? 아니면 담당 학년 연령도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우리 백선영 선생님은 어떻게 되실까요? 저도 초, 저, 고 다 가르쳐요. 그래요? 네.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다 이렇게 선생님들로 이제 지금 이루어지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학부모님은 나머지 분들은 학부모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학부모든 교사가 되었든 그냥 그냥 일반인이 되었든 제가 요 부분을 조금 이제 쉬어가는 타임으로 앞 타임하고 연결 지으면서 여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 엄청 제가 좋아하는 어쩌다 우연히 강의를 듣다가 저도 이제 발견하게 된 글귀였는데 늘 이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그 내가 잘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들의 그 가운데 부분의 교집합 속에 세상의 기대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는 현재 내가 잘하고 좋아하시는 것 중에서 그 접합점을 잘 찾아가고 계신지 이 부분을 한번 단어로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혹시 다중지능 검사 전문가 검사를 혹시 하셨는 분 손들어 보시겠어요? 아, 다 해보셨네요. 그러면 다중지능하고 관련돼서도 좋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내가 잘하는 거 하고 좋아하는 거,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세상이 나에게 기대하는 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단어나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매번 이제 그 다중지능 검사를 통해서도 또는 아이들에게 너는 뭘 좋아해? 또는 너 뭘 잘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강사들이 본인에게 스스로 질문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 시간에 한번 자기 스스로 나도 좀 나를 좀 이해해 보는 시간, 아이들을 이해하기 전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3분 정도만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우리 교수님 빼고 4명이잖아요.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각할 시간을 드렸어요. 어떤 분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실까요? 선영쌤, 제가 볼 때 맨 위에 있어요. 말씀해 보시겠어요? 음, 좋아하는 거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배우는 게 좀 많이 흥미가 생겨서, 음, 요즘엔 좀 재미있어 하고 있고요. 잘하는 거는, 주어진 거는 최선을 다해서 꼭 이뤄내기는 해요. 막다른 음, 곳에 뭐 부딪혀서도 어떻게든 해내긴 해서 아직까지 못 해낸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이 기대하는 거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선생님 지금 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약간 네. 끈기가 있으신 것 같고, 배움을 좋아하시고, 성실한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그럼 음. 그것이, 앞으로 어떤 세상이 나에게 기대하는 거 아니더라도 내 네. 지금 직업하고 잘 네. 맞으세요? 어 지금 거의 제가 뭐 회사 생활을 하긴 했었는데 전공을 한 거와 비춰 봤을 때 거의 전공을 이어 가지고 아직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할 일도 계획하고 있는 것도 그걸 이어서 할 계획이고요. 네. 아, 지금 배움을 좀 더 가지시고 네. 확장해서 세상의 네. 기대에 맞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네. 걸로 확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영쌤은 채팅창으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우리 지혜쌤 그다음 순서여서 말씀 좀 들어볼까요? 저는 제가 잘하는 것은 장점이자 단점인데, 호기심도 많고, 좀 어떤 일을 생각했으면 되게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좀 급하게 서두르긴 해요. 뭔가 하려고 도전해요. 그런 것들도 좋아하기도 하고, 좀 잘하기도 합니다. 장점이자 단점. 네, 그런데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거야. 네, 현재. 제가 아까 질문을 듣고 나서부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걸 딱 하나로 단정 짓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호기심이 많으셔서 그 기질 검사하면 자극 추구형으로 나오실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러실 것 같네요. 그리고 다방면에 많은 관심들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다중지능 검사 그 표를 봤을 때 선생님 서치라이트형으로 나오셨을 것 같은 예감 아직 못 해봤어요. 아직 못 하셨나요? 네. 네. 다방면에 또 능수능란하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렇게 다양한 것들 중에서도 내가 세상의 기대에 이런 쪽으로 좀 쓰이고 싶다라는 것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이 일은 저한테 되게 잘 맞거든요. 그리고 제가 음, 지금 이 교육도 되게 관심 있게 듣고 있는 게, 저는 그냥 어쨌든 사교육에 몸담고 있지만, 아이들한테 진짜 다양한 재능이 있고 다 다양하다는 걸 항상 강조하면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 것들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접목시켜서 좀 약간 저는 항상 약간 뭐 약간 사업적인 것보다는 진짜 아이들을 제대로 잘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장인 정신으로 일하고 그렇게 일하고 싶은 게 목표. 아우, 네, 쏙 마음에 듭니다. 저랑 좀 약간 비슷한 여러 가지 접합점이 좀 있으신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네, 아유, 잘하셨어요. 우리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 생각지도 않았던 질문 때문에 당황하셨죠. 그래도 그 찰나에 잘 말씀해 주셨어요. 네.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4, 50명 놓고 강의할 때도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10%밖에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이제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현장에 계신데도 아이들 것은 막 알고 싶어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스스로는 '아 나는 정말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선생님들도 꽤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이게 질문을 해 보면 이게 아이스 브레이킹이기도 하면서 뭔가 서로를 알아가는 데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네 잘하셨고요. 이조연 선생님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저는 다행히 제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음. 좋아하는 거를 잘 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이랑 음. 놀고 맨날 맨날 새로운 거 만드는 거 좋아해서 그걸 하고 있고 그래서 성취감도 높고 음.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어서 행복하고 음. 단점이라고 하면 제가 뭘 못하는지 몰라요. 이쪽 아. 일밖에 몰라서 그게 단점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제가 다른 걸 알아야 내가 뭘 못하는구나 내가 부족한 걸 느끼는데 이쪽 분야만 아니까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제일 행복한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항상적 우화가 강하시군요. 아 네. 정말 근데 나쁘진 않아요. 그게 어쨌든 그래서 이게 나를 안다는 게 그런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자신감 뿜뿜한 거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뭘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잘 안 해 보더라고요. 잘하는 거 너무 신나. 나는 정말 오늘도 너무 행복해. 힘들어도 재밌어. 애들을 만나면 또는 강의를 할 때 그런 어떤 선생님들을 만나도 너무너무 갔다 오는 길이 즐겁고 행복해.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갑자기 나를 성찰하는 데 있어서 단점을 잘 생각을 하지 않더라. 우리 맞아요. 지금 선생님하고 저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건 그것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어쨌든 그 부분도 오늘 또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지영 쌤은 지금 뭐 그 문제가 있으셔서 제가 이 채팅창으로 우리 수학 문제 풀이 운동 여기 사업 잘못하는 거 소통 저랑 똑같아요. 근데 잘하는 건 잘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건 수학 문제, 운동도 좋아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자질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과목도 궁금해졌어요. 지금 지영쌤 같은 경우는 수학 쪽에 관심이 있으실 선생님이실 것 같고 조연쌤은 어떤 과목을 혹시 미술이요. 네. 지혜쌤은요? 수학이야. 네. 선영쌤은요? 저도 미술이요. 2대 2로 갈라졌네요.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시간을 자꾸 보내면 우리가 또 이제 뒷부분이 너무 급해지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좀 파악을 했고 저도 강사를 하고도 있지만 지금 저는 좀 약간 엔잡러 아닌 엔잡러 과목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놀이 수학을 늘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골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모나 교사 대상 강의를 하고 있어요. 네. 요렇게 하고 우리 인제 다음 진행하도록 할까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를 둔 우리 학부모님은 한 분 계시고 그 고민들이 이렇게 탐색을 해 보았더니 키워드가 이렇게 나왔어요. 아이들에게 가장 고학년에서는 학업 성취, 그다음에 아이들이 어떤 감정이 막 폭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안정, 그다음에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는 또 또래 관계라든가 문화 등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디지털 기기.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
강력히 또 이제 우리가 교수님께서도 지금 추진하고 계신 또 그런 어떤 찾아가는 컨설팅에서도 AI 기기나 디지털 기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 사용할지, 어떻게 잘 안전하게 갈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갖고 계시다라고 이제 탐색에서 나왔고요. 신체적인 건강, 아이들에게 어떤 균형 잡힌 식사라든가 아니면 운동, 체력을 길러주는 것들, 그리고 이제 도덕적 가치관이라든가 하나 더 이제 미래 준비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가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어떤 필요한 내가 개별적인 맞춤 학습을 계획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정서적 지원, 그거는 부모님하고 또 똑같은 문제이고 부모님이나 학생들하고 어떻게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을까? 효과적인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그리고 학부모 교육을 할 때 자녀의 학습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지원 방법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잘 제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고학년 시기가 진로가 완전히 도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의식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지도에 대한 것도 많은 고민이 있다. 그리고 사회성 발달 지원이라든가 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하고 싶다 해서 객관성 있는 자료가 필요해요. 해서 지금 연수를 들으시러 오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를 좀 잘 알고 싶어요. 그리고 나도 공부 좀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학습 전략이라든가 나한테 맞는 학습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진로 탐색, 내 자존감, 그리고 부모님과 또는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능력을 좀 지킬 수 있는지, 또는 내가 강점을 활용해서 이 검사를 통해서 어떤 목표 설정을 할 때 어떤 동기부여를 하게 될까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게 부모, 교사, 아동들의 공통적으로 생겨나는 이제 고민이자 궁금증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그런 궁금증들을 가지고 우리 다중지능 검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까? 이제 연수에 들어오셨을 때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학습과 생활에서 더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료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실 것도 같고, 딱 맞는 검사 도구를 발견했다라고도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은 어떤 시기일까요? 선생님들이 지금 고등학교 고학년 다 이제 만나고 있다고 했는데요. 현장에서 보니까 또는 우리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채팅창으로 이제 또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네. 어른인 척하는 시기 맞아요. 그 중간 아직 뭔가 좀 잘할 것 같고 논리적으로 내가 사고를 할 것 같은데 어른을 흉내내는 시기. 좋은데요? 앞에 강의를 쪼끔 다 들으셔서 이제 요 문구를 하면 좀 더 고급지게 요렇게 대답들이 나오시지 않을까? 또 어떨까요? 한 번만 더. 자신감 뿜뿜 최고죠. 우리 백승현 선생님, 아까 이주연 선생님처럼 네 맞아요. '내가 정말 막 지금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아직 뭔가 꺾이지 않았어. 줄것만 나는 정말 꺾이지 않은 이런 마음들이 있어. 뭔가 막 스타트하기 위해서 연료를 막 장전을 하는 요때 요런 느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면 시간이 가니깐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선생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인제 지금 뒤편에 있는 저는 좀 슬라이드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있는 글귀들은 선생님들이 제가 앞에 있는 것들을 보충 설명을 하려고 써 놓은 거니까 앞으로 아이들을 이해할 때 검색을 해 보셔도 좋고 이 슬라이드를 다시 열어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라고 네 넣어 드렸으니까 패스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아시는 부분은 같이 이제 공감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과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 그래서 너무 갑자기 신체적인 변화라든가 성징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까 어른인 척이도 하고 싶고 이런 좀 약간 불안정한 시기이다. 그리고 발달 특징으로 보았을 때는 여러 가지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적 발달들을 보면 일단 신체 발달이 뭔가 변화가 많고 내가 어떤 아이들은 성적인 조숙이 있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또래보다 늦 성장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쵸? 그렇게 뭔가 좀 왔다 갔다 하는 중간적인 단계 그리고 소아 비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또 문제점으로 인제 나타나기도 하고요. 신체 발달에 따라서 우리도 그 뭐 갱년기 같은 경우도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많은 쪼끔 이렇게 변화들이 오듯이 첫 인제 사춘기를 겪게 되는 시기이다. 그리고 인지 발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삐아제가 말했던 그 생애 주기 중에서 네 번째 단계인 형식적 조작기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급 성장하면서 가설도 가능하고 추론도 하고 굉장히 따박따박 선생님에게나 부모님에게 논리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요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조연 선생님처럼 관심의 초점, '난 특별한 존재.' 막 이런 느낌들 자신감 뿜뿜 이런 인지 발달을 겪게 되고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키워드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정서 발달 같은 경우에는 질풍노도의 시기 아직 중고등학교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격동적인 감정 표현을 하게 되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감정 조절을 쪼끔 능력을 키워준다든가 쪼끔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필요하겠다라고 인제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사회성 발달 사회적인 발달을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현장에 계시다고 들었으니 또래 집단이라든가 또래 문화 때문에 생겨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독립심. '아 이제 내가 어른 같아.' 그래서 막 독립심은 좀 자라나지만 어떤 또 아직은 좀 미성숙한 아직은 부모나 교사의 개입이 필요한 이런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이성관계에 대한 요즘엔 저학년도 교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학년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아이들이 얼굴만 마주 봐도 서로 미소가 넘쳐 흐르고 그 아이 때문에 골프 수업으로 오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둘이. 그러면서 뭐 이렇게 짝지라고 하고 자기들끼리 옆에 꼭 붙어 있고 그런데 고학년하고 쪼끔 다른 건 아직 유치원에서 올라와서 저학년 저 인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쪼끔 아직은 그냥 순수하게 그냥 우리 엄마가 나 이뻐하듯이 그래서 저번 시간에 깜짝 놀랐어요. 여자아이가 더 키가 크고 성숙한데 남자아이를 이렇게 얼굴을 쓰다듬더니 뽀뽀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흐뭇했지만 그 이후로 그 남자아이는 정신이 몽롱해서 수업에 참여를 못하는 걸 제가 수업 시간에 만나 봤어요. 그래서 요즘에 쪼끔 많이 아이들이 쪼끔 성숙이 빠르구나. 그런 느낌. 재밌죠? 자 그렇게 해서 발달 특징으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을 바라보았고요. 이미지로 봤을 때는 이렇게 독립심도 많고 자의식도 생기고 '뭔가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아직은 쪼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쪼끔 덜 성숙한 이런 단계이고 그다음에 '아 내가 나는 뭐지? 나는 여기 누구? 나는 뭘 잘하지?' 이런 자기 이해에 대한 질문들을 이렇게 깊게 아직은 해 보지 못하는 단계. 그래서 우리가 다중지능 검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는 이제 막 '나는 뭐가 되고 싶어.' 그래서 꿈이 막 바뀌어. 어제도 다르고 오늘도 다르고 막 바뀌고 그래서 이제 어떤 '진로 의식에 대한 형성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포도송이가 있어요. 어때요? 다 포도이나 포도가 아닌 듯 다 각기 색깔이 다르고 맛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그쵸? 특성들이 달라요. 오른쪽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의 일반적인 학교 모습이죠. 다 생긴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그쵸? 그래서 이 다중지능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뭔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제가 오늘 특별히 그 사례로 말씀드릴 것들은 요 개별화하고 맞춤화에 초점을 쪼끔 맞추려고 해요.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우리가 비판, 평가, 충고 막 이런 것들보다는 너는 그대로 이뻐. 너는 그대로 괜찮아. 멋져. 하는 격려, 인정, 지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현장에서도 잘하고 계실 것 같고요. 우리 하워드 가드너 이분이 이 다중지능을 주창을 하실 때 1983년 요때 이제 그 다중지능 이론을 마음에 들이라는 책에서 아주 많이 그 시절에 굉장히 심도 깊게 많이 써 놓으셨는데 숭실대 도서관에 가면 이 책이 한 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이 책이 비싸요. 절판이 돼 가지고 새로 이제 하워드 가드너 그분이 막 이렇게 증편을 하면서 몇 권, 몇 권, 몇 권에서 한 막 대여섯 권으로 막 이렇게 펼쳐서 또 판매를 하고 있지만 오리지널 책은 숭실대 도서관에 가시면 네 아주 옛날 이렇게 좀 오래된 책으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서인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하워드 가드너 이분이 개별화 맞춤화 교육에 대해서 다중지능하고 함께 주창을 해 주신 부분이 사람마다 지능의 조합과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방식의 교육을 적용하는 것은 효과적이지가 않다.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지능 파일을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에 맞게 맞춤형 전략 그리고 자료들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이 무엇을 잘하는지를 파악하라. 그 능력을 기반으로 학습 방식이거나 표현 방식도 달리해라. 이것을 많이 주장을 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번역된 도서들도 보시면 뭐 이렇게 우리나라 학자분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중에 우리 태진미 교수님도 이제 책을 많이 이제 같이 쓰고 계신데 예전 학자들도 이 인용들을 많이 한 것을 논문이라거나 책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다중지능 검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다중 접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이제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AI/MIT 고학년 다중지능 검사를 들어가 볼게요. 자,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 여기 지금 유아, 초등 저학년 다 연수 들으셨을까요? 그러면 다 그 멤버, 이 멤버, 이 멤버, 다 그 멤버? 그러실까요? 자, 그래서 우리 유아랑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는 어제 중학년 같은 경우는 자기 보고식이었고 이제 초등 고학년부터는 아이들이 자기 보고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검사 도구가. 그래서 고등학교 검사 실시 전에 우리들이 어른들이 양육자 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검사 도구들은 마찬가지지만 검사의 목적이라던가 방법,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검사 환경 잘 조성해 주시고, 성실한 응답이 되도록.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고학년 정도 되면 그냥 다 11111 오 이렇게 하는 아이가 있고요. 3333 하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사전에 꼭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정확하게 데이터를 얻으려면 너가 조금 이제 97문 학년이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너를 알아가는 거. 이래서 실시 전에 이 말을 해 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질문지는 사전 연습하고 예시를 제공을 해 주고요. 그리고 감정 상태, 컨디션도 매우 중요하겠죠.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그리고 개인정보는 보호되고 있다. 아이들이 이거를 질문해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유출되는지 요즘 아이들은 워낙 좀 이렇게 우리랑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정말 기밀이 유지될 거다. 그래서 오늘 프로파일 보여드리는 것도 다 익명으로 이제 처리를 해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검사 후에 선생님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는 거 되게 궁금해하죠. 그래서 해석하고 활용하는 방법들도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중지능 검사. 그래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자아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줘요. 그리고 개발에든 교육 전략 개발에 도움이 돼요. 진로 선택에 도움이 돼요. 앞에 많이 연수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질문 드릴게요. AI/MIT 프로파일 속에 우리가 지금 기초, 초등, 저학년, 유아, 중등까지 하셨을 것 같은데 핵심 정보 5가지 기억나실까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채팅창에 넣어주세요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속에 우리 AI MIT 프로파일 속에는 5가지 핵심 정보가 있습니다. 소질, 적성, 학습 설계, 진로, 진학. 다 들어보셨죠? 자, 요거는 패스를 할게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등 고학년의 AI MIT 프로파일을 제가 조금 사례와 관련돼서 저는 오늘 약간 학업 설계 쪽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개별화 맞춤화, 학업 설계 쪽에 네, 초등 고학년 특징상 이제 학업이라던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아이, 황송실이라는 아이의 전체적인 프로파일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은 있으실까요, 여기? 처음 보시나요? 어딘가 학교에서 만난 적도 없죠? 제가 요즘 게을러서 잘 안 가서. 자, 작년에 우리가 이제 우리 이 다중지능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뭐 여러 가지 논문도 나오고 하면서 다양한 곳에 이 검사 도구를 활용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랬을 때 고승현 선생님은 저학년 앞에, 그리고 저는 고학년, 단양에 가곡초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단양에 물 좋고 청풍영월에 단양 팔경에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농촌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작년 1학기 때 우리 융합영재 선생님들, 문화치유 선생님들이 가서 아이들을 만났어요. 다중지능 검사를 했고요. 그리고 학부모 상담을 했고요. 학생 상담을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 분석하고 난 후에 교장 선생님께서 요구를 하셨어요. 검사에서 상담하고 했는데 얘네들한테 그러면 뭔가 프로그램을 맞춰서 강점지능에 맞는 거를 설계를 해달라는 요청을 재작년 11월쯤에, 그러니까 10월 달에 검사를 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겨울방학 때 많은 스터디를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한 사례예요. 이름은 별다미 프로젝트. 저학년에서 들으셨을까요? 들으신 분? 안 드셨어요? 그걸로 안 하셨나 보다. 자, 그래서 별따미, 별을 담는다, 별을 딴다, 내 안에 별을 찾는다. 그래서 별담소도 있고, 교수님을 키워드로 치면 여러 가지 유튜브도 나오고, 이러한 것들이 다 총망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의 철학과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면 키워드를 치시면 멀리 멀리 숨어 있는 카페도 있고요. 블로그도 있고요. 막 그렇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규정한 자료들이 숨어 있어요. 영상도 숨어 있고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우리 태 교수님의 제자니까 저도 선배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강점 기반에 기반한 창의 자기 설계, 창의 체험 프로젝트를 적용을 이렇게 해보았는데 검사하고 우리 초등 고학년은 학습 행동 전략을 키워드로 더 넣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내가 조금 학습 행동 전략을 짜서 내가 알고 있는 나를 가지고 내 꿈을 향해서 가볼까 하는 프로그램을 거창하죠.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작년 이제 2024년 겨울에 저희가 발표도 하고 학회 발표도 하고 했거든요. 자, 여기에다 제가 개별화 수업이라는 것을 하나 더 넣었어요. 아까 우리 하워드 가드너 우리 학자도 개별화 수업을 맞춤형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들 같이 넣어서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건 여기 계신 분들 다 지금 이제 뭐가 되시려는 거예요? 인큐레이터가 되시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교사이기도 하고 상담사가 될 수도 있고 멘토가 될 수도 있고 코치 또는 조금 더 전공을 살리면 뭐 치료사까지 교육치료까지도 될 수 있을 건데 제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키워드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왜냐하면 교수, 상담 이런 모든 사람들은 아이들에게도 창의성을 요구하지만 굉장한 크리에이터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맞는 창의적인 자꾸 뭔가를 개발해 나가면서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이제 크리에이터라는 이 단어를 좋아하는데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출처, 교육치유, 우리 퇴직미 외에 분단이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우리 태 교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어요. 선생님들도 이제 그런 반열에 오르셨는데
이렇게 교육치유라는 책을 작년에 또 발간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밑에 보시면 꽤 많은 인큐레이터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작은 거인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탐구를 해보는 거예요. 나랑 맞는 것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선생님들 지금 몇 분이실까요? 4분 중에 한 분에게 이제 열심히 이제 졸릴 시간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뭔가 나에게 미소를 자꾸 발사를 한다던가 아이 컨택을 한다던가 채팅창이든 막 마구잡이로 오프하고 소리를 막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을 이제 우리 교수님에게 제가 뽑으면 이게 또 형평성이 안 되니까 우리 교수님 이제 길을 쫓고 계시거든요. 교수님에게 한 분을 뽑아달라고 하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2만 훨씬 넘는 거. 교수님, 우리 이 책 그 판권이 자꾸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있거든요. 드릴 거예요. 읽어보면 우리 선배님들도 많고 굉장히 이거 가지고 아이들에게 응용을 해도 굉장히 좋은 책이라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 교수님의 전체적인 어떤 교육 철학, 다중지능에 대한 것, 영재교육, 융합 이런 것들 키워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3S 프로세스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아이들의 시작점을 파악해라 스타트. 그다음에 아이들이 그러면 어쩔 거야. 너희들이 너를 알게 됐는데 우리 뭐 할래? 성공 경험들이 있어야겠죠. 선생님들이 지금 미술 선생님, 수학 선생님 있을 거잖아요. 그럼 아이마다 개별적인 맞춤형인 어떤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주자. 그리고 이것들이 시스템화하자. 그래서 이건 딱 저작권이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참고문을 쓰실 때도 요거 쓰시면 되거든요. 태진미 이렇게 쓰시면 돼요. 2024년 그래서 3S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곳에서도 이것을 많이 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초등 고학년 31명 농촌 지역 그리고 거기는 되게 특수했던 게 뭐냐면 원주민 말고 농촌 유학 온 친구들이 50% 그리고 귀농 한 친구들이 한 20-30% 이렇게 돼서 구성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봤더니 남자 여자 아이들의 다중지능 특성들이 있더라. 그래서 표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이 여대철 학자분 말고더라도 기존에 한 20년 이전까지는 거의 대부분 여학생들은 음악지능이라든가 언어지능 또는 인간친화 쪽에서 우수하더라. 그리고 남학생들은 신체운동, 논리수학지능 이런 데서 조금 더 두드러지더라 하는 것들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2000 초창기랑 지금이랑 좀 달라졌을 것 같고 한 2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좀 변화가 되었니 물어봤더니 지금 2025년 현재로는 디지털 교육하죠. 스팀하죠. 이런 것들이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성 역할에도 고정관념이 약화가 되었고 남녀 학생들의 다중지능도 그렇게 조금 평등화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고 논문들도 그런데 그리고 여학생들도 수학과 논리적 사고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왜냐하면 많은 학습의 경험의 기회를 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남학생들 반대도 감성적이고 협력적인 학습을 잘 해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곡초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31명 정도니까 그냥 두드러진 건 남자아이들은 신체운동, 여자아이들은 공간지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AI, MIT, 인큐 연구소에 많은 데이터들을 아이들이 이제 검사를 하고 전문가들도 있을 거잖아요. 고학년 프로파일을 분석해 봤더니 어떻더라? 2025년 챗GPT가 얘기한 이 양상이 드러나더라. 굉장히 흥미롭죠. 선생님들도 그냥 챗GPT한테 막 물어보면 이제 우리 그런데 결과랑 거의 다 흡사해요. 그래서 우리 검사 도구가 괜찮다. 내는 것을 제가 많이 이제 여기 지금 강의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일단 여기 지금 아이들이 신체 운동과 공간 지능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가지고 제가 학습 전략 행동과 개별 학습으로 석세스 그다음에 어떤 재미난 활동들을 했다. 그런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6학년 남자아이예요.
이 아이를 가지고 조금 깊게 보면서 조금 이제 시간을 지내도록 할게요.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6학년 남자아이고 논리 수학 지능과 공간 지능이 1, 2 강점이에요. 자, 여기 유형을 보시면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요? 이제 선생님들이 기초랑 다 수업을 들으셨으니까 어떤 유형일까요? 이 아이는 바로 답이 나오네요. 그렇죠. 서치라이트형. 만 약간 서치라이트형에다가 어딘가 부분 레이저도 좀 섞여 있지 않나요? 그냥 마냥 저냥 둥글진 않죠. 자, 부분 레이저. 오케이. 네, 이주연 선생님. 아, 여기 지금 성격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뭐지? 호기심도 많으셔가지고 뭔가 몇 명 안 되지만 재미가 있습니다. 오케이, 좋았어요. 약간 조금 혼합형인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디 부분이 좀 활성화가 되어 있을까요? 지금 이게 저 컴퓨터가 잘 보이실까요? 주로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 논리수학, 공간. 네, 좋습니다. 딱 봐도. 그 다음, 자기성찰. 좋아요. 오늘 여기 황순실의 데이터에서는 논리수학, 공간, 자기성찰이 키워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반대로 뭔가 아직 불이 덜 켜지고 비활성화되어 있는 곳에서 특징적인 거는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크리트에서 잘 안 보이실까요? 여기 인간 친화가 조금 불이 많이 덜 켜지고 25% 아래쪽에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신체 운동도 어느 부분 쪽으로는 조금 불이 덜 켜졌고 음악, 그다음에 자연 이런 것들이 비활성화가 조금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저조. 자, 인간 친화 저조 성격이 있다 보십니다. 자, 저조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아직 불이 살짝 덜 들어왔다라고 하고 얘네들을 조금 더 불을 밝혀주는 역할을 우리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4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강점, 유형, 활성화 유형을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이거에 대한 설명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5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이제 이런 조합의 형태에서 분포를 좀 보여주는 거.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분포를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가 아니고 이렇게 원그래프로 조금 나타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희망 직업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해커. 조금 흐린가요? 해커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희망 직업이 진로 분야가 어떤 지능과 관계가 깊을까요? 라는 것을 요 코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희망 직업하고 연관성을 찾아보면 뒤에 이제 3차원이랑 세부 요인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희망 직업과 이 지능 영역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이게 밑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도 이제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이렇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뒤에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희망 직업과 다중지능이 관련성이 약간 높은 경우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목표들을 설정하거나 멘토링을 해주거나 또 어떤 프로젝트를 잘 참여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아이 말고 또 이렇게 관련성이 낮은 경우도 있잖아요. 아직 꿈과 내 이상이 좀 맞지 않고 막 이럴 때, 그쵸? 그랬을 때는 조금 도움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어느 부분들을 뒷부분에 보면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이 3차원 분석 굉장히 이제 또 이렇게 키워드가 뭐죠? 3차원 분석. 아까 우리 자기 이해를 하면서 내가 잘하는 거는 어때요? 좋아하게 되어 있고, 좋아하는 거는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그러면서 능력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사전 검사를 하고 사후 검사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그냥 사전 검사만 하고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사전 검사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사후 검사까지 했던 건데 이거는 지금 사전 검사예요. 이 아이 같은 경우. 지금
논리 수학에서 흥미를 보이고 있고요. 자기 성찰에서 흥미를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공간에서는 수행을 보이고 흥미도 있어요. 언어에서는 수행도 있고 흥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조금 더 아래 가여 있네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조금 높여줬을까라는 건 뒷부분에 사후 검사에서 다시 비교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지능별로 이렇게 흥미랑 능력이랑 수행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여기 뒷부분에 잘 써여져 있어요. 특정 지능의 점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서 어떤 학습 방법이 이 아이에게 가장 효과적일까? 그리고 어떤 지능을 더 활용을 하면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학습 시간과 노력을 어떻게 좀 분배를 해야 될까라는 효과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뒤에 보니까 공간, 논리수학, 인간치나, 신체운동, 언어, 음악, 사기성찰, 자연. 자, 여기 8가지 지능도 또 어느 집단마다 좀 다르게 이게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가끔 되게 헷갈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AI, MIT, 인큐레이터, 전문 상담가시니까 요거 지능을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인간치나를 대인관계라고 한다던가. 그죠? 요런 것들을 조금 이제 잘 머릿속에 박히도록 이야기를 그러니까 저장을 하시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세부 요인들이 뭔가 구체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선생님들이 이제 나중에 모든 연령을 보시다 보면 뭔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실 건데 지금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뭔가 여기에 있는 세부 요인이 연령별로 조금 달라요. 그래서 문항도 조금 달랐잖아요. 그래서 통계를 돌려봤을 때 어떤 문항별로 상관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연령별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어디에 상담을 가시거나 집단 상담을 가시거나 했을 때 그 연령에 맞지 않는 데이터를 띡 가져갔을 때 또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사를 연수하게 될 때라든가 이럴 때는 요 세부 요인이 달라진 것을 인지를 하고 가셔야 돼요. 저희들이 경험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걸 미처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그래프나 PPT를 띄웠는데 이 글이 아니라 다른 말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령별로 요 세부 요인을 잘 인지를 하셔라. 꼭 숙지를 하셔라라고 지금 분명히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요렇게 정확한 진단, 맞춤형, 효과적인 의사소통 이런 것들과 함께 세부 요인이 그 연령에 맞게 문항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세부 요인의 뒤에 보시면, 뭔가 그래프가 이제 여기가 그래프는 마지막이에요. 세부 요인별로 그래프가 조금 아이들마다 여기를 보면서 이게 세부 요인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냥 딱 보이는 유형이라든가 파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딱 봐도 보이는데 여기에서 뭔가 세부적으로 아이를 좀 들여다보면서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해 낼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 1번 같은 경우 보실게요. 의사소통 표현이 조금 낮네요. 자, 타인배려는 놓는데 사회적 민감성이라든가 리더십이 좀 낮아요. 이랬을 때 아이에게 어떻게 질문을 할 것인가? 기다 아니다.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정져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요걸 딱 보면서 요런 질문들을 우리가 좀 약간 치료자거나 상담자적인 접근으로 봤을 땐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거나 사귀고 관계를 유지하는 게 너한테는 어떤 일이니? 쉽게 느껴지니? 어렵게 느껴지니? 요런 걸 좀 써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보고서를 쓰실 때도 요러한 것들을 가지고 뭔가 나만의 보고서를 좀 쓰시다 보면 굉장히 즐거운 해석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 2번 아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언어 이해 및 습득이 낮아요. 그리고 논리 수학도 낮아요. 선생님들이 이제 요즘 보시면 이 아이가 학교에서 어느 정도 학업 성취도를 보일 거라는 것도 조금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이에게는 자, 어떤 과목을 제일 좋아해? 이 아이 어떤 과목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미술 선생님? 어,
약간 미술적이거나 음악 쪽을 좋아하지 않을까. 그죠? 이제 그리고 학교나 학원에서 요즘 너가 하고 있는 건 뭐야? 그러면 아이들이 이 다중지능 검사가 물론 정확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무엇을 수행하고 있을 때 검사를 하잖아요. 특징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어느 집단 아이들이 그 주간에, 검사하는 주간에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집단이 다 음악 지능이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행하고 있으면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 "왜 그랬는가? 왜 얘네들은 다 다중지능이 집단이 좋지?" 그래서 인제 추적해서 들어갔더니 그 센터장님이 "아, 우리가 음악회 기간이어서 아이들이 맨날 음악 연습을 하고 악기 연습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이렇게 세부 요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오늘 우리 아까 황순실이 아이의 세부 요인이에요. 이 아이는 어떤 강점? 아까 다 쓰셨죠? 자, 4번. 계획을 세우면 잘 지키는 학생일까요? 응? 자기 성찰 지능에 자기 설계가 좀 높아요. 그쵸? 그리고 이 친구는 해커라고 했어요. 강점이 맞을까요? 질문만 그냥 할게요. 답변 안 하고. 아까 논리 수학이랑 공간 지능이랑 막 이러한 것들이 조금 많은 일치를 보인다고 뒤에도 나올 건데, 어, 강점이 조금 맞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 있나요? 아직 졸리시진 않죠? 그냥 그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세부 요인별 다중지능이 해커랑 어떻게 맞는지에 대한 그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해 놓은 게 오른쪽이고요. 읽어 보시고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직업을 다 할 수는 없죠, 선생님. 그쵸? 그 직업에 어떤 지능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챗GPT가 다 알려주니까. 또는 우리 인큐 연구소의 검사 결과지 뒷부분에 보면요. 어떠한 부분들이 얘랑 맞는 것들이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하다거나 조금 더 내가 단어로만 쓰여져 있으면 이해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는 게 있어서 비교하시면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인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 뒤에도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아이가 논리랑 공간 지능이랑 자기 성찰 지능이 높아서 해커랑 뭔가 일치점이 있다고 했을 때 왜 그러냐. 논리 수학 지능은 해커의 핵심 기반, 핵심 역량이래요. 그리고 공간 지능은 시스템 구조와 해킹 시나리오 구상 능력이 필요하대요. 자기 성찰은 요즘에 그런 윤리가 있잖아요. 그런 잘못된 사이버상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그 AI 관련된 법을 윤리법을 세계에서 먼저 독점을 하면 그게 법이 된대요. 그래서 교수님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그 법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된다. 법 하나 가지고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니까 컴퓨터 공학과 서울대 그 팀들 중에 제 아시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걸 빨리 우리가 만들어서 AI 관련된 법령을 전 세계에서 먼저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이제 들었어요. 그분 이제 아시는 분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자기 성찰 지능에서 그런 윤리적인 부분들 이런 게 중요하대요. 그런데 여기 언어 지능이나 인간 친화 지능이 더해지면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아까 인간 친화 지능이 조금 낮게 나왔어요. 혼자 뭔가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학교에 갔을 때도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나쁜 게 아니라 다 나쁜 게 아니고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해 주다 보면 이 아이는 더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이제 눈으로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장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 장의 중간쯤에 다중지능 평가 결과쯤에 보면 전체적으로 강점 지능과
필수 지능이 나오죠. 이러한 것들을 잘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추천 활동 여기 되어 있는 것들을 근데 이 아이는 매칭도 잘 되지만 조금 더 우리가 극대화를 시키려면 여기 있는 추천 활동들을 부모님에게 상담할 때 도와주면 좋겠죠. 교사 입장에서. 부모님들이 다 바쁘시기도 하고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강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요. 저희가 사전 검사를 하고 상담을 하고 프로파일을 분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큐레이트로 들어오시면 어떤 집단에 누가 상담을 하고 누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뭐 이렇게 검사만 하는 또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그게 같이 어우러져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의 아이들에게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사전 결과를 해석한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 똑같더라고요. 제가 보내드린 PDF 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여러 가지 강점과 약점들을 이 선생님이 너무 잘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언어 소통 요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건 인간 지능의 대인관계와 리더십에서 낮은 것과 관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자기 성찰 지능에서 자기 이해 및 조절이 떨어져 있지만 자신의 성찰이 필요해 보이고 대인관계 및 사회적 민감성이 낮은 부분과도 연관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쭉쭉쭉 설명이 되어 있고 학부모랑 상담 시에 이 학교 아이들이 신체 운동 지능이 좀 높다고 했잖아요. 고학년이. 근데 이 아이는 신체 운동 지능이 낮아요. 조금. 신체 인식은 좋지만 조금 낮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점심시간이 힘든 거예요. 나랑 강점 지능이 좀 다르다 보니 남자애들은 막 축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뭔가 논리적이고 언어적이고 공간적이고 이렇게 안에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 친구예요. 그런데 아이가 당당하게 가보면 혼자 교실에서 있긴 했어요. 그런데 사춘기도 같이 결합이 되긴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단 결과 분석한 것이 많이 뭔가 연결이 되더라. 이거는 뭐냐면 저희들이 스타트점을 알고 내가 뭔가를 잘하는지를 알고 성공하는 경험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전 과제들을 가졌을 때 이 아이는 마인크래프트 남자아이들이 굉장히 그 좋아하는 게임인데 그것으로 이 아이가 프로그램을 건축을 한 것을 가지고 영상을 만든 걸 잠깐 보실까요? We all pretend to be the heroes on the good side. Oh, oh, 단양 팔경이라서 단양 팔경을 영상에 어떤 담고 것은 검은색, 어떤 것은 하얀색, 색안경을 끼고 보면 어떻게 넌 착한 사람이고 걔 나쁜 사람이고 재미없는 너의 세상은 We don't need a plan to live in this moment. Sometimes you gotta take a chance while it's there. I don't wanna spend my whole life hoping. So tell me, baby, are we going somewhere? We don't need to hold back, not for a minute. I'm painting a picture and I want you in it. Anything you dream of, I'll let you live it. I just need to know.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뒤에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더 싶은 게 있어서. 자, 이 아이가 일단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해커가 꿈이에요. 컴퓨터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영상도 만들고 간단하긴 한데 지질공원에서 공모전에서 이게 최우수상을 탄 거예요. 작년에. 단양 지질공원에서 우리 단양 팔경을 소개할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공모전을 하면 그 공모전에서 조금 뭔가 성과가 있는 아이들은 일본의 여름방학 때 교환 아니고 약간 체험할 수 있는 티켓을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일본을 갔어요. 실제로. 근데 이 친구는 원래 인천에 살던 친구인데 부모님이 약간 뭔가 다른 색다른 환경을 주고자 귀촌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했던 말이 귀촌을 해서 좋은 점은 친구는 많진 않지만 나에게 많은 지방에서 주어지는 이러한 경험들이 있더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사춘기로 어머님하고 굉장히 조금 이렇게 충돌이 있었어요. 좀 일찍 와서. 그런데 이렇게 도전 과제들을 하면서 아이랑 그 교장 선생님 말씀은
아이랑 엄마랑 사이가 조금 좋아졌다. 이거 엄마가 좀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러면서 관계가 좀 좋아졌고 내가 뭘 잘하는지 이거의 강점인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데 하나를 도전을 해보니까 언어 지능도 이 친구가 좀 나쁘지 않았거든요. 습득하는 것들은 개인 관계에서는 조금 그랬지. 그랬을 때 이 시조를 가지고 또 상을 탔어요. 그 작년에 막 도전들을 하고 논리 수학 지능이 좋으니까 과학경 시대, 수학경 시대 가서 딱 막 상을 타고 아이들이 축구하고 이러는 거랑 자기는 별로 개의치 않으면서 그런 성공적인 경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조금 이게 내가 성공했던 내 강점 지능을 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를 그래서 보여드리고 사전 검사에서 아까 이렇게 나타났고요. 사후 검사에서는 오른쪽에 표로 나타났는데 결론은 뭐냐면 아까 흥미 있었던 것들을 수행을 했더니 능력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3차원 분석이. 핵심 포인트. 그래서 보시면, 아, 얘가 내가 가지고 있던 강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수행들을 했더니 능력치가 올라간 거예요. 레이저형인데, 레이저형, 여기 있는데, 조금 이게 아까는 그래프가 좀 다른 이유는 이게 여기 순서가 좀 바꿔서 써서 그렇고요. 자, 그럼에도 자기 얘는 주장이 좀 강해요. 호불호가 딱 있어요. 아닌 건 아니고, 하고 싶은 건 하고, 수업하다가도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많이 능력치로 나타냈던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해커가 관심이었잖아요. 근데 4호에서는 부모님이 건축을 이제 전공을 하신 어머님이 좀 그쪽이세요. 그러다 보니 뭔가 좀 대화를 하다가 건축가로 사후에서는 또 희망 직업을 바꾸긴 했는데 이 프로파일 유사도가 다 높더라고요, 이 친구는 그쪽 분야에서. 그래서 굉장히 여기 보시면 회색 그 박스 위에 다 거의 걸쳐 있죠. 그리고 요 전문가 프로파일 유사도에 유의사항 할 것들은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그냥 보여드리고요. 자, 빅데이터가 이제 이거 외에 활용한 직업 추천들이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어떤 경우는 정말 여기에 있는 다중지능이 조합해주는 요 분야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상담을 하시거나 해석을 하실 때 유의 깊게도 잠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한 가지 직업에 여러 가지 지능들이 조합되어 있다는 거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거를 찾아내셔야 아이들에게 설명을 할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들이 잘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챗GPT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제가 물어봤어요. 논리수학지능하고 공간지능이 이 친구가 높은데 평균 이상이다. 초등 고학년 남학생 경우 추천할 만한 직업이 뭐가 있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 이렇게 쭉쭉쭉 썼잖아요. 이렇게 쓰고 밑에 또 설명도 다 해줘요. 왜 이렇게 직업 추천을 했는지. 자, 그런데 이 챗GPT가 추천해준 직업하고 우리 AI MIT에서 빅데이터가 분석한 거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더라. 그 자신감이 제가 또 들었으면서 와, 역시 우리가 AI MIT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재밌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하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모든 직업을 다 알 수 없으니 아이들을 분석할 때는 이렇게 AI MIT에서 분석해 준 것과 검색에서 이렇게 AI 도움을 필요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만나서 왜 이것을 아이에게 추천을 했는지를 어떤 경우는 왜 이거 나 이렇게 됐죠?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리 사전에 아까처럼 결과를 막 해석해가지고 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서치를 해보시면 선생님들이 훨씬 아이들을 만날 때 유용하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여기 지금 커리어넷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에게는 이렇게 초등교육 아카이브라는 또 별도의 창이 있으면서 여기 들어가시면 많은 그 진로에 대한 탐색도 있으면서 또는 여기 커리어넷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인터뷰를 해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줘요. 원래 우리가 작년에 또 했던 거는 지금은 잠시 멈췄는데 스카이 인턴십이라고 해서 우리 그 온라인상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달의 인물 해서 그달 사람 책에서 있는 인물 또는 그 지능별로 인물 모셔서 현직에 계신
인턴십 해서 아이들하고 온라인으로 소통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다시 부활되기를 저는 정말 바라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와 비슷한 내가 원하는 직업군의 현직에 있는 분들을 그래도 온라인상으로도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줬잖아요, 간접적으로.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뭐 또 다른 방법으로 선생님들은 잘 하실 테지만 여튼 되게 좋았던 시스템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추천 시 직업 시 소개하면 좋을 내용들 요렇게 들어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이 아이는 여자 6학년 여자아이인데요. 서치라이트형이면서 이 아이는 굉장히 많은 지능들이 높아요. 그런데 사전에 비해서 사호가 좀 쪼그라들었어요. "왜 그랬니?" 라고 인제 사호에 제가 상담을 했더니 선생님 제가 쪼끔 과하게 저를 평가했던 것 같아요." 이러면서 나를 쪼끔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성찰 지능도 쪼끔 내가 과하게 했던 것들을 반성 좀 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그래프들이 다 이렇게 사전사고가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은데 오늘은 몇 가지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동화 작가가 꿈이에요. 그런데 언어 지능도 인간 친화도 또는 뭐 자기 성찰도 굉장히 높은 아이여서 '참 좋겠다.' 했는데 아이가 도중에 저랑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 저 근데 쪼끔 고민이 있어요." "왜?" 그랬더니 아동 상담도 그러니까 상담사도 되고 싶대요. 그럼 책을 상담하는 내용들을 책을 좀 써 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생님도 혹시 투닝 AI라고 아시나요? 웹툰 만드는 사이트.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애들이 웹툰을 해서 웹툰 전시회를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아 그럼 좋다." 해서 치유의 책이라는 제목으로 내가 글을 쓰는데 이 내용은 되게 간단한데 이 아이가 쓴 책을 읽고 아이가 마음의 치유를 얻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성공 경험 어떤 얘도 여러 가지 많은 도전들을 해서 굉장히 좋은 성취감들을 나타내는데 단순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요거. 굉장히 인제 그 추후에도 제가 막 이렇게 가서 아이들 만나 봤는데 인제 중학교 갔거든요. 근데 반갑게 인제 맞이하고 그랬었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더 좀 해 볼까요? 지금 시간이 아직 쪼끔 남았으니까 빨리 할게요. 자, 여기는 지금 선생님들 잠깐 예측을 해 보실까요? 맨 위에가 사전 검사예요. 이 아이 어떤 아이일까요? 선생님들이 중급에 가시면 쪼끔 더 이런 것도 심도 깊게 보시긴 할 건데 이 아이는 정말 제가 좋아하고 특이한 아이라서 6학년 남자아이고요. 박땡땡인데요. 그래프가 어떨까요?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들었다 치고. 자,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신체 운동 지능이 좀 높고요. 논리 수학 지능이 높아요. 그리고 자기 성찰 지능이 바닥이에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굉장히 초점이 맞춰졌었고 자, 그런데 사후에는 자기 성찰 지능이 쪼끔 높아지면서 논리 수학 지능이 낮아졌어요. 이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직관적으로 드셨을까요? 이거 맞추는 사람 점수 가산점. 자, 교육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책은. 자기 성찰도 낮고 한데 논리 수학이 막 높고 신청도 높고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자기 성찰이 높아지면서 논리 수학을 낮게 책정을 했네요. 아하! 허세였으나 자기 성찰로 깨달음. 잘하셨어요. 맞아요. 이 아이는 허세가 거기에 인제 플러스 알파가 또 뒤에 있어요. 너무 자기를 과대평가도 하고 자기 성찰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뒤에 가시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쭉쭉쭉 사전에 진단하신 선생님이 있는데요. 언어 소통의 의지는 있으나 뭐 쭉쭉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특히 자기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감정 처리, 문제 해결에서 어려움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 또는 기본적인 능력과 호기심은 응집되어 있을 수 있으나 언어 표현이 떨어지니까 어떤 긍정적인 상호작용도 안 될 수 있고, 자연지능이 높은 것은 기본적인 인지 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기초적이 좋은 것으로 보이나 에너지는 높으나 대인 관계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조절이 안 되어서 등등등 이렇게 나왔죠. 세부 요인을 평가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안 본 선생님이. 그리고 저는 얘를 만났죠. 자, 학부모 상담을 했더니 언어 지체 장애 3급 진단을 받은 후 어렸을 때, 그리고 6학년이 지금 됐는데요. 언어 지능이 낮기 때문에 표현도 충분치가 않고 아이들하고도, 그리고 이 아이는 쌍둥이였거든요. 이란선 쌍둥이였는데 그 아이 형제랑도 다툼이 많고 불만도 많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공부방에서 쉬운 책을 소리내서 읽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아이가 6학년인데도 쓰고 읽고 하는 능력들이 매우 떨어지는 것을 제가 이제 직접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개입을 어떻게 했냐면, 일단 나에게 말을 해라. 받아서 제가 적어서 발표를 하게 한다든지. 그런데 의견은 이제 멀쩡해요, 또. 그리고 아이가 점차 대인관계에서 이 아이랑은 다 옆에 안 앉으려고도 해요. 왜? 낙인이 좀 되어 있어서 저 아이는 조금 느린 학습자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매 시간마다 자리를 바꿨어요. 이렇게 좀 아이들마다 이렇게 좀 바꿔주면서 이 아이에게 가능하면 조금 격려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얘기를 조금 많이 들어줬더니 이 아이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은 많은데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선생님이 뭐라고 진단을 하셨냐면, 이 아이에게는 학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네요. 또는 자기 설계라던가 이런 것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하겠네요. 적절한 보상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적인 시각이 아니라 아이의 강점을 찾아주고 사람과의 신뢰감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이제라도 해줘야겠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선생님이 쓰셨더라고요. 제가 수업하다가 이거는 뒤져서 카페에 올려주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하는 것들을. 그래서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아이를 좀 이해하게 됐던 사전 진단이었어요. 보석까지 찾아낸 건데요. 그래서 이 아이는 많은 활동들이 그렇게 원활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했던 학습 행동 전략들을 꾸준히 잘 따라와 주기도 했고 끼적이기라도 했어요. 그리고 결국 산출물 대회에서 이 아이가 강점은 뭐냐면 하나를 깊게 파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운동선수들에 대해서 박사예요. 그 축구만이 아니에요. 이 친구가 축구 선수가 꿈이긴 하지만 다양한 테니스, 골프, 야구 선수들의 섭렵을 다 하고 쭉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스카이 인턴십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달의 모델 막 이런 거 했을 때 축구 선수 펠레를 우리가 스카이 인턴십에서 모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선생님들이 그 별담소 유튜브 찾아보시면 굉장히 즐거운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 아이가 그것을 스카이 인턴십을 참여하고 탐구를 한 거예요. 아까 우리 교육치유 책처럼 나의 롤모델로 삼고 탐구를 하면서 글을 쓰는데, 글씨도 잘 못 쓴다 했잖아요. 엄마랑 밤을 새워서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을 엄마가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발표를 이걸로 했거든요. 여튼 조금 뭐라도 이 아이가 강점이라는 거는 그렇게 탐구력이 없지 않아 있다. 아까 선생님이 진단했던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많이 조금 좋았던 점이고, 자, 여기는 이 친구는 자기 성찰 지능이 높죠. 저희들이 또 했던 것 중에 달란트 일지라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나를 자기 성찰하는 일지가 있어요. 그것을 얘가 유일하게, 여자아이 5학년인데 이것을 유일하게 많이 빼곡히 잘 쓴 친구인데, 화가가 꾸민 이 친구는 이걸 잠시 1분만 안녕하세요. 저는 가곡 초등학교 5학년 한효원입니다. 저는 반 고을을 사랑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등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남긴 고흐처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가 되고 싶습니다.
AI MIT 검사 결과 저의 강점 지능은 자연지능과 공간지능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고흐처럼 자연을 배경으로 자연 속에서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DMGT 분석을 하면서 그림 대회에 나가거나 이모티콘을 만들어 보는 기회를 얻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림 대회를 찾아봐 주시고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셨지만 안타깝게 그 기회를 활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감정 이모티콘, 나만의 이모티콘 만들기 등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림 그리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도 웹툰 만들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림 속 주인공인 효원 햄스터는 화가가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고흐의 그림처럼 별빛이 가득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웹툰을 4장으로 완성했는데 2장이 날아가 버려서 PPT에는 그림이 2장만 넣었습니다.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다음에 이렇게 만들기 회가 있으면 날아가지 않도록 저장을 잘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AI MIT 다중지능 방과 후 수업에서 선생님들께서 제가 화가가 되고 싶어서 하는 것을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도 노력해서 멋진 화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고흐처럼 멋진 화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지금 미술 선생님들이 있으시잖아요. 굉장히 그림들이 다 이 아이의 다 작품들을 제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영상을 넣어줬고 부모님하고 소통을 해서 이제 웹툰은 완성을 못했지만 거기에 제가 그걸 다 넣어서 웹툰 발표할 때 그 포스터 발표를 도와줬는데 정말 이렇게 뭐지 아이가 이 별다미 프로젝트를 하면서 다중지능 검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와닿았던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지능이 강점이구나, 약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성공 경험들을 해 나가면서 이 다중지능 검사를 활용했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자랑스럽게 오늘 이제 연수를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전달을 드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인큐레이터가 되시면서 각자 분야에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하시고 이제 스페셜도 되시고 하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러한 이제 프로그램을 적용했던 사례와 함께 다중지능 검사를 활용했던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저는 요렇게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여기 뒤에는 음 다음 또 연수에서 만나도록 하고 질의응답은 교수님에게 토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박창민 강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AI MIT를 통해서 학생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학생과 생생하게 소통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그러니까 어떤 픽스된 그 결과에 대해서 함몰되지 않고 그걸 매개로 해서 학생과 더욱 주고받으면서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창민 쌤이 소개한 이것이 별다미 프로젝트예요. 제가 이제 우리 학생 선생님들하고 석박사 선생님들하고 재밌는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에 정말 선생님들이 바쁘게 움직였죠. 이거 덕분에 그래서 이 학생들을 전체 진단하고 상담하고 교육 커리큘럼 짜고 그것을 또 적용하고 효과 검증하고 그리고 또 창민 쌤은 이걸로 박사 논문까지도 쓰실 예정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느끼셨겠지만 교장 선생님이 지금도 정말 잊을 수가 없다.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영재 교육이고 이게 재능 개발 교육이에요. 만약에 일반 선생님들이 그냥 검사 도구네 하고 그냥 그렇게 쓴다면 결코 그 아이 속에 잠자고 있는 별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박창민 강사님한테 가장 빛나는 부분은 제가 늘 칭찬하는 부분이 사람에 대해서 특히 학생에 대해서 이 학생에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끌어내서 다양한 학교와 학교 밖의 자원들을 연결시켜 주고 그리고 그 재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영재 교육이거든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을 융합영재교육 전공에서 많이 지도를 하고 그리고 뭐 유아교육 전공한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 융합영재교육 전공은 맞춤형 재능개발 교육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 안 하든 능력이 아주 뛰어나든 안 뛰어나든 이 아이가 자기 시작점을 알고
성공 경험을 하면서 그 아이가 평생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큐레이터라는 말이 바로 인큐베이팅을 한다는 뜻도 있고 사람을 큐레이션 한다라는 사람을 그게 이 아이가 잘 커나갈 수 있는 적재적소에 그래서 아까 박땡땡이라는 아이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굉장히 실패자 의식을 갖고 살 수도 있어요. 초등학생밖에 안 됐는데도. 근데 선생님을 만나서 결정적으로 이 아이가 터닝 포인트가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왜 교육업을 하나? 내가 이걸 통해서 사실은 막 지금 당장 막 어떤 돈을 버는 것들도 되게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이 교육자로서 진짜 성장을 하시면 그러면 이 선생님을 만난 게 정말 행운이었다. 아이들도 학부모들도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진짜 누구보다 본인이 행복해요. 아, 이게 전문성이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들은 뭐가 되고 싶어요? 어떤 거를 지향하는 사람입니까? 하는데 비슷한 사람 많더라고요. 박창민 선생님 막 굉장히 뭐 꽂히면 엄청 공부하고 나서고 막 자기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교수님 이거 어때요? 하면서 막 이렇게 애들 산춤을 하면 어때요? 그럴 때마다 제가 장민 쌤은 굉장히 이런 멋진 모습이 있다. 그리고 이거를 작년에 추계학술대회에서 한국창의력교육학회에서 창의교육 사례로 발표했거든요. 압도적으로 1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수님들이 저한테 아우 진짜 어쩜 저렇게 제자들이 저렇게 멋진 교육을 하느냐. 이건 정말 세상에 알려야 한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설마요?" 하고 그랬더니 "아니다." 하면서 엄청 멋있었다면서 교수님들이 그 우리나라에서 좀 내노라 하는 교과서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교수님들이 너무 칭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아 우리 제자들이 제법 발표를 잘했나 보네.' 저는 이쪽 사이드에서 다른 학술 진행하고 있어 가지고 그랬었는데 그게 신문 기사로도 났어요. 그때 우리 창의 교육 사례에서 최고상을 받아서. 근데 뭐 그 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인제 '아 내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해. 그리고 이런 연구도 해. 그리고 이런 발표도 해.' 이게 진짜 교육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신입생 두 분과 그리고 재학생 두 분 그리고 인제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또 신입생도 재학생도 있으신데 여러분들은 정말 '나는 인큐레이터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이 초급, 기초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초 연령인 거고 스페셜 인큐레이터에서 개인 교육 또 집단 교육 그리고 또 이 가족 상담 이런 것들이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응용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성장에 이제 문이 열렸다. 그리고 이제 교육 현장에서 많이 응용이 될 텐데 스페셜 인큐레이터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다음 주부터 스페셜 인큐레이터를 운영을 해요 또. 인원과 관계없이 제가 운영을 하기로 했어요. 이 우리가 인제 파견도 해야 되고 막 이런데 제가 업그레이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을 또 업데이트를 해 가지고 할 거라서 이 스페셜 인큐레이터를 하신 분만 제가 오픈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 규정이라서 이쪽에 인큐 연구소도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회사가 저같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제 '이제 시작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난 해 보리라.' 그러면 나중에 먼 훗날 '아 나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교육치유 책을 수상하실 분을 뽑으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어 4 분을 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박창민 강사님이 주고 싶다 하는 분이 1분 있을 거고 나머지 3 분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민 강사님 뽑으시죠. 1 분을 하 뽑아 주시고 하트, 하트? 하트를 날려주세요. 저에게 받고 싶은 분. 누가 먼저 했어요? 이주연 선생님? 네, 네. 당첨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연 선생님께 박창민 네, 강사님이 사인해서 드릴게요. 사인을 해서 마음으로 그 성장을 응원하는 사인을 해서 주시고
나머지 세 분께는 제가 사인을 해서 그 제 책 있죠. 그 책에 거기에 엄청난 아이디어가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책의 앞부분에 인큐레이터가 뭐 하는 사람이고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책을 아는 사람들은 진짜 보물단지 같이 써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이 내용을 알면 탁탁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고 뒤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의 작은 거인해서 나한테 영향을 줬던 인물을 탐구하면서 사람 책 모델 학교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게 조각조각이 연결이 될 거고 달란트 일지고 막 지금 아마 선생님들이 처음 보는 것들이 되게 많을 텐데 하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차차 익숙해질 것 같아요. 나머지 세 분께는 제가 사인을 해서 문화치유 학회가 7월 19일 날 있는 거 아시죠? 7월 19일 날 토요일 날 우리 숭실대에서 문화치유 학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또 포스터 발표나 또 앞에 그 교육 그 강사로서 저희가 초대도 해요. 근데 이 학회는 제가 강추를 하는 게 우리 학교가 거점이 돼서 여기서 점점 이제 교육 치유자, 문화 치유자들을 여기서 배출을 하고 진짜 인큐레이터들을 양성을 하는 거라 그 학회 때는 오셔서 여러분이 장기적으로는 지금은 학생회원이지만 나중엔 이사도 하고 이게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이러니까 거기서 여러분의 터전을 해서 여기서 자격과정도 운영하고 그러라고 저희가 뭐 고일주 교수님하고 저하고 중심이 돼서 학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라는 거 저희들은 오히려 그거 되라고 막 기부도 많이 하고 늘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면서 기부도 하기까지 막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는 거 그날 아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그 성장이 되실 거고 비슷한 사람들이 막 발표도 막 하고 교육도 하고 포스터 발표도 하고 여러분 몇 년 뒤에는 여러분이 그런 거 하실 생각을 하시면 이제 내가 이렇게 뻗어나가야겠다. 롤모델로 박창민 강사님처럼 좋은 멋진 교육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훌륭한 강의였습니다. 감동이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